번쩍. 번쩍. 근데 운전할 때 그거 좀 많이 그런 거 씹었었는데. 자, 늦었어요, 많이. 시작합니다. 수투의 시작은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 수학에서 말하는 도형은 점선면이에요. 부피까지도 있지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하는 작업은 이 점선면을 좌표로 표현하고 좌표 안에서 식으로 도형을 표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주된 작업이야. 자, 첫 번째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도형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공식이 꽤나 많아. 공식만 알면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고 도형이 나타내는 이 설명하는 상황을 내가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수원에서 공통수학원에서 우리가 했던 작업이 대수라고 하는 방정식 함수 라인이면 여기는 이제 기하입니다. 자, 근데 1학년 때 하는 기하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공식 열심히 외우셔서 적용하셔요. 첫 번째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고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거야. 정확한 거리의 표현 방식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이에요, 1차원. 자,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우셨을 거야. 자, 가운데를 0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 자, A라고 하는 점이 자, 여기 E라고 하는 좌표에 있다. 자, B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3 정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부터 B까지의 거리, 선분 A, B라고 표현하지? 자, A, B의 길이 얼마입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겁니다. 자,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는 게 거리의 표현 방법이야. 거리란 절대값이에요, 항상. 거리는 양수로 표현하는 거야. 거리의 뜻 자체가. 거리와 길이는 같은 표현입니다. 거리와 길이. 자, 그래서 항상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뭐냐 하면 x1과 x2 누가 오른쪽에 있는 좌표인지 문자로 보면 모른다는 얘기지. 누가 오른쪽인지 몰라. 얘가 큰 거 알아. 그럼 얘 빼기 요걸 하면 되고 x2가 오른쪽에 있어. 그럼 x2 빼기 x1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수학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 빼고 절대값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래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좌표는 3이래요. 자, 선분 AB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A 빼기 3이야? 3 빼기 A야? 몰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 하나 빼기 하나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문자로 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아시겠죠? 자, 특히나 원점과의 거리.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절대값입니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절대값 x1.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원이 되는 게 뭐냐?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좌표 평면. 자, 그러면 수직선이 이 가로 방향으로 위아래 나눈 이 수직선이 x축에 해당하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위아래로 찍 이렇게 그려지는 게 y축에 해당하는 거야. y축. 그러면 이 y축도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커진다,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위로 갈수록 커진대요. 자, 위에 갔더니 2라고 하는 점이 있다. 여기가 P야. 그 다음 아래로 갔더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여기가 Q야. 자,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PQ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얼마? 몇 칸 떨어졌니? 5칸이잖아.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는 게 y축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식인 거야. y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x축에선 오른쪽 거 빼기 왼쪽. 자, 그러면 x축과 y축이 만났어. 만나서 자, y축이 이렇게 들어온 이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좌표 평면이라고 배웠어. 좌표 평면. 자, 그럼 좌표 평면의 특징은 이 평면 자체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 4개의 면으로 나눈 겁니다. 4개의 면. 그래서 풀풀, 마풀, 마마, 풀마의 영역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 4개를 구분해서 표현하죠. 자,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그리고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좌표 평면에 왔을 때도 A점, B점은 지금 똑같이 지금 갖다가 썼잖아. 그치? 그럼 좌표 평면이 되니까 좌표가 2가 아니고 뭐가 된다? 2,0이 되지.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X좌표와 Y좌표를 같이 꼭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좌표 평면인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0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의 좌표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기. X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나타내자. 뭐라고 쓸까요? X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X좌표 몰라, Y좌표는 0. X축 위의 점 누구냐? A,0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어느 점의 좌표를 Q라고 하자. 그러면 Y축에 있는 점의 좌표는 보통 뭐라고 쓸까요? X좌표는 몇입니까? 0이에요. X좌표는 확실히 0인 거야. 그럼 Y좌표는 모르니까 B라고 대표해서 쓰는 거야. 자, 세 번째.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래요. 좌표 평면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이다. 어딘가에 있는 한 점이다. 그 R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R점의 좌표 뭐라고 쓴다? X도 몰라, Y도 몰라, A, B. 기본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장착을 해야 되냐? 자, 네 번째. 자, Y는 FX 위의 한 점이야. 도형 위의 한 점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도형 위의 한 점. 자,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 자,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대. 그러면 Y는 X 플러스 3 위에 한 점 어디 있니? 그 위에 한 점을 S라 하자. 그 위에 한 점 X좌표 몰라요? A. 그럼 Y좌표 뭐라고 쓴다? A 플러스 3.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해봤던 작업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필히 해야 될 능력이에요.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위에 한 점 T 뭐라고 쓴다? X좌표 몰라. A, A 제곱 빼기 3A 빼기 5. 이해됐습니까? 자,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옵니다. 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유 있을 때, 자, 이거 외우고 있으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기하에서는 외워야 될 게 많다고 했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미 머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자, 생기기는 수학에서 공식을 외워라 그러면 사실은 영어 단어보다는 외우는 게 어렵죠. 영어 단어는 발음을 통해서 철자를 외우는데 도움도 받긴 하지만 수학은 철저히 그냥 문자잖아. 딴 데서 볼 수 없는 문자잖아. 자, 그러면 저 공식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원리를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잘 아시죠? 자, A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자, A점의 좌표가 x1, y1이래. 자, 여기에 원점이 있습니다. 그럼 원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를 선분 OA라고 쓰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자, 그러면 이 A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립니다. X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을 H라고 했을 때 H의 좌표는 뭐가 될까? X좌표 똑같겠지? X축에 있으니까 x1, 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피타고라스 빗변의 길이는 OH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은 OA 제곱. 맞니? 자, 그래서 OA의 제곱은 OH 제곱 더하기 AH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쓰게 돼. 자, 그러면 OH는 X축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X축 위에. 자, 그러면 원점의 좌표 0,0에서 X축 사이의 거리는 X1 빼기 0. X1이다. 그래서 이 밑변 길이가 뭐가 된다? X1이 된다. 자, 그러면 OH 제곱은 X1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AH의 길이는 AH 길이, 자, Y축과 평행한 이 Y좌표 길이,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서 Y축의 차리, 그게 AH의 길이가 된다. Y1 되겠니? 자, 그러면 AH의 제곱은 Y1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OA 제곱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OA 길이는 뭐가 되냐?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이게 원점과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연습.
자, 어떤 P점의 좌표가 3,4입니다. OP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9 플러스 16 루트 25 5가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는 어떻게 응용이 될 거냐? 자, A점이 여기 있어. A에서 또 다른 한 점 B점까지 얘가 x2, y2래. 자, 그러면 요 길이가 궁금해. 요 길이. 요 길이를 또 나타낼 거야. 자, 그러면 A점에서 X축의 평행인 직선 하나 그리고 B점에서 Y축의 평행인 직선 하나 그리면 둘의 교점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 좌표를 C라고 하자. 자, 그러면 C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요 놈이랑 같겠지. Y좌표는 A점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C좌표는 x2, y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역시 AB의 제곱은 자, 피타고라스 쓸 거야. AB의 제곱은 누구 제곱, 누구 제곱? 밑변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C의 길이. Y좌표가 같으니까 x2 빼기 x1. 오른쪽 거 빼기 왼쪽 거. 그래서 정확하게는 절대값. x2 빼기 x1. 자, 그러면 x2 빼기 x1의 제곱.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x좌표 같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y2 빼기 y1.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자, 그러면 AB의 제곱이 얘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된다?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할 수 있다. 껌 씹고 있어? 네. 번쩍 안 깨? 아이, 큰일 났네. 하나 더 씹어. 어디가 아파? 혀가 아파요. 혀가 얼얼해? 아, 그렇게 해서 깨는 거야? 난 또 이빨 아프다는 줄 알았잖아. 껌 씹는데 이빨 아파갖고 깨졌어요, 여러분. 다 씹었어? 나 반이다. 다 씹으면 죽어, 안 돼. 나 눈물 났어. 자, 정리해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 이렇게 외우면 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x끼리 뺐어. x끼리 뺐어. x차 제곱. y끼리 뺐어. y차 제곱. 이렇게 부를 거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루트 x차 6 빼기 1 얼마? 5. 나 y차 9하고 마이너스 3의 차 얼마? 12. 그러면 25, 144, 169가 나오게 되는 거야. 5, 12, 13.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는 우리가 많이 봤던 피타고라스의 수입니다. 3, 4, 5, 6, 8, 10, 5, 12, 13, 8. 15. 에이, 8, 15, 17. 그런 게 있다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아시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시겠죠? 그래. 자, 필수 예제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루트 5일 때. 자, 그냥 공식 그대로 넣고 풀으라는 소리예요.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자,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선분의 AB는 2루트 5. 자, 그러면 선분의 AB가 뭐라고? 루트 X차 얼마? 4. 자, Y차 문자야, 문자. A하고 2하고 그러면 A 빼기 2든 2 빼기 A든 이렇게 제곱을 할 거니까 하나에서 하나 뺀 거 쓰면 되는 거야. 자, 제곱한 게 2루트 5. 자,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뭐 해줄 거야? 제곱을 해줘야겠지. 자, 제곱해주면 16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0. 자, 이런 거 전개하지 마세요. 제곱하지 말고 16 넘어가면 4. 제곱해서 4니까 A-2는 풀마 루트 4. A는 4 또는 0. 자, A의 값은 4 또는 0. 되겠니? 2번. 세 점 ABC에 대하여 AB는 BC다. 그대로 넣으라는 거예요. 또 선분 AB하고 선분 BC가 같대. 저 공식만 쓸 줄 알면 됩니다. AB는 BC. 자, AB. X차 제곱
자, y차 제곱 문자. 자, 마이너스 2하고 a. 하율아 여기 뭐라고 쓸래? A 플러스 오케이, a 플러스 2. 다 되니? 자, 그다음 bc x차 제곱. 누구 제곱? 4의 제곱. 자, y차 제곱. a하고 1. 우빈아 뭐라고 쓸래? 1-a, a-1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보통은 문자를 근데 앞에 씁니다. a 빼기 1 보통은. 자, 양변 제곱.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16 플러스 1 빼기 2a 플러스 a 제곱. 자, a 제곱 소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좌변으로 넘어가면 6a. 자, 좌변에 있던 4 넘어오면 12. 자, 그래서 a는 2입니다. 자, 무난합니까? 무난하니? 지훈아 되겠니? 응. 아무거나 그냥 해도 돼요. 아무거나라고 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앞에 그 3-2한 거잖아요. 어. 근데 그럼 뒤에 A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돼요? 했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곱.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되지? 자, 확인 체크 중에 1번과 2번은 완벽하게 지금 같은 문제인데요. 3번 보세요. 3번. 요거 중요 표시해 놓고요. 3번.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 길이가 최소.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무슨 길이가 최소, 뭐가 최소, 뭐가 최대. 최대 최소는 수학에서 정말 좋아하는 질문이거든. 상황을 알아야 돼.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 다른 조건이 전혀 없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두 점을 그냥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식을 쓰면 자, x차 제곱. 효준아 뭐라고 쓸래? a 플러스 좋았어. 자, y차 제곱. 서연아 뭐라고 쓸래? 5-a. 보통은 a-5를 써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이 루트 값 자체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루트가 최소. 얘들아, 그럼 루트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 최소겠어? 응? 뭐가 최소여야지 이게 최소가 돼? 근호 안에 있는 게 최소여야 전체가 최소겠지. 이건 거야.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식의 본질을 봐봐. 다 맞았어? 아니 한개 풀렸어. 19년. 요거? 네. 안돼 그거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좀 이따 갈게. 그거 하던 프린트 말좀 하고 있어. 오케이, 굿. 자, 다시 본질을 느껴야 돼. 근호 안에가 최소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근호 안에 있는 빨강색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A에 관한 2차식. A에 관한 2차식. 그러면 나한테 질문하는 건 사실 뭐야? 2차식이 최소값이 얼마니? 그냥 그건 거야.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루트는 그냥 문양, 얘는 그냥 필요 없는, 갖다가 쓰는 도구인 거고, 이걸 풀어서 a제곱 2a 1,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25,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6의 최소값이 얼마일까? 근데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얼마냐고 묻잖아. a의 값. 그럼 뭐겠어? 2차식이 최소일 때의 대칭축을 묻는 겁니다. 대칭축. 대칭축이 지금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a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a가 2일 때. a가 2일 때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2차 함수 대칭축 외우라는 이유가 그거야. a가 2 나온 거 이해됩니까? 되겠어? 표준형 안 만들고 바로 뽑는 거 알겠어? 점점 많이 쓸 거야. 그래서 a가 2일 때가 최소다. 물론 최소값이 필요하면 표준형 만들어야겠지. 필요한 거에서 멈추라는 소리입니다. 자, 2번. 자, 완전 기본 문제는 넘어갔어요, 이제.
같은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 자, 선생님이 식 쓰기 전에 이게 떠오르면 도형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응? 고민해보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X축 위에 점이 있어? 상상을 해보면. 이거 선생님이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만약에 풀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좌표 평면부터 그릴 겁니다, 아마. A점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구나. B점이 4,5가 있구나. X축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대. 근데 그 점 P로부터 A하고 B하고 거리가 같대. 그러면 대충 보면 뭐 이쯤에 있겠네. 더 가야 되나? 이쯤에 이렇게 있겠네, 그렇지? 얘를 찾으려니까 거리가 같은 거. 어디 위에 있을까를 그러면 접근 방법이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보자. 그럼 X축 위의 점 P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지윤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P점? X축 위의 점? 서윤아 대답하면 자기 해줄게. X축 위의 점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잘 자. X축 위의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떠드는 거냐면 우리는 A,0이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문자 하나당 식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얘를 A,0이라고 놓고 PA라는 식과 PB라는 식을 세우면 A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지겠네? 맞아? 그러면 PA는 PB라고 하는 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PA식 뭐야? 루트. 자, X차 제곱. 누구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Y차 2하고 0이야. Y차 2의 제곱 4. 됩니까? 자, PB. X차 누구 제곱? A 빼기 4의 제곱. Y차 0하고 5. Y차 5의 제곱 25. 식 하나, 양변, 제곱, A에 관한 식 하나, 답 나오겠다. 이런 걸 느껴놓으라는 거야. 문제를 딱 보죠. A, 0, 식 하나 세우면 돼? 저기다 넣으면 식 하나 되겠지? 그럼 풀린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겠어? 효준 이해돼? 눈이 지쳤는데? 아니야? 자, 그러면 A제곱 소거되고 좌변으로 A 넘어가고 자, A는 3.6입니다. 5분의 18.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자, 이 기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지금처럼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이제 앞으로. 두 점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근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거야? 들어본 거야? 들어본 거야. 수직 이등분선. 여러분들이 중1 때 작도할 때 수직 이등분선 배웠어.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가 뭐였냐면 떠올려봐. 자, 여기 A점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그러면 두 점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하는 작도를 어떻게 할게? 기억나요, 손? 컴파스. 힌트는 컴파스. 이렇게 갖고 여기다 긋고 여기다 긋고 교점 연결했단 말이야. 여기에서 컴퍼스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했더니 교점을 연결했단 말이야. 이제 그림 떠오르지? 그러면 이 컴퍼스의 의미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은 게 이 컴퍼스의 기능이었단 말이야. 수직 이등분선을 다르게 얘기하면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게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게. 연결돼? 똑같은 거야. 지금 점 P로부터 A하고 B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 그 무수히 많은 A하고 B를 연결한 수직 이등분선 그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X축 위에 있는 하나를 찾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거기가 Q래. 자, 그래서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 P, Y축과의 교점 Q를 쉽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멘트가 되는 거야. 푸는 건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걸 느끼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두 점 A, 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말을 기억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PA는 PB 구하면 되는 거라고 원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도형에선.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서 우리가 또 배워. 이것도 나와. 뒤지기 어려워. 귀찮아. 도형은요 진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난이도는 사실 그렇잖아. 어려운 거 보면 풀기가 싫잖아. 손 딱 대기 싫잖아. 기하가 특히 그래. 얘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열심히 써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고 뭘 구해야 되는지 그게 시작을 못하는 게 기하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선생님이 자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게 이해되면 되게 쉬운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고민하는 거야. 자, Q 안 구했는데 넘어갔다. 흥분해서. 자, Q를 구하자. 자, Q. 지윤아, Y축의 점 Q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 아까 X축의 점은 A, 0으로 놨거든? 그럼 Y축의 점은 뭐라고 놓으면 될까? 오케이, 0, B. 전아 이제 일어나. 이제 Y축 했다. X축 끝났어? 이제 또 대답 한번 또 시게 해줄게. 꼼 씹어 자꾸 꼼 삼키면 안 돼. 그 맹장 수술해야 돼. 요즘 맹장 수술 많이 하니? 요즘 하는 친구 봤어? 그러니까 맹장 왼쪽인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까먹었다. 맹장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없어도 되는 기관이라 그래서 맹장을 띄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학창 시절에 맹장 수술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안 띄어도 되는데 그냥 띄는 거야. 나중에 아프지 말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띄면 안 되는 거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의학적 상식들이 많이 있잖아. 뛴 애들 어떡할 거야? 너무 섣불리 미리 했다가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하면 괜히 손해보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Q점의 좌표 0, B. 자, 식은 똑같아요. A에서부터 Q까지, B에서부터 Q까지가 같다. 자, 얘들아 이제 선분 두 점 사이에 선분 나오면 루트 나올 거 알겠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선분길이 나오면 제곱부터 할 겁니다. 이젠 제곱해놓으면 뭐 안 써도 돼. 루트 안 써도 되는 거야. 루트 안 써도 되는 거 알겠어? 이제 안 쓸 거야? 제곱이야? 그럼 AQ 제곱은 뭐야? X차 제곱, Y차 제곱은 X차 제곱, Y차 제곱 이게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X차 제곱. 자,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여기다 1 갖다 쓰면 되고, 자, B하고 2니까 여기 B 마이너스 2 갖다 쓰면 되겠지. 자, 다음 Q하고 B, X차 제곱 4하고 0, 그 다음 Y차 제곱 B 빼기 5 되겠습니까? 푸는 건 아까랑 완벽하게 같은 거야. 자, 0, B로 놓을 수 있다. AQ는 BQ를 풀 수 있다. 되겠죠? 자, 나무풀이는 생략. 자, 3번은 어떨까요? 또 문제 읽어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2번을 이해했다면 3번도 살짝만 쓰면 되는 거야.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자.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요게 달라졌네. 아까 요 자리가 달라졌네. X축 위의 점이 Y는 2X 더하기 7 위의 점으로 요게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2X 더하기 7 위의 점 P 뭐라 쓰면 돼? 서연아 또 이거 대답해보자. 야. A, 그래. A, 2A 플러스 7 되겠습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만 쓰라는 거야. A, B가 아니라 하나만 써서 그러면 이제 P에서 A까지 B까지 거리 같다 그랬잖아. 그럼 PA는 PB 또 쓰면 식 하나 나올 거 아니야. A. 풀릴 거 아니야. 끝난 거라고. 자, PA, PB 나오면 뭐 할 거라고? 제곱할 거야. 자, 그러면 X차 제곱, Y차 제곱은 X차 제곱, Y차 제곱. 자, X차 제곱. 뭐이나 뭐니? A-5. 하나 더 해. 이거 뭐니? 잘했어. 2A 플러스 9. 다 되니? 자, PB 제곱. PB 제곱. 자, 효준아 뭐니? 여기. 그렇지. 좋았어. 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이제 안 물어볼게요. 자, 제곱해서 쭉 풀면 A에 하나씩 나오고 답 나오겠다가 예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을 딱 써놓고.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 지금 힘 키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떠드는 거야. A로 위의 점을 쓸 수 있다. 그럼 문자 하나니까 식 하나 만들면 답이 나오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쭉쭉쭉 식 써서 답을 구하는 거야. 수학의 접근 방법이 이런 거야. 문자 하나, 식 하나. 만들 수 있냐? 오케이.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10A 25 4A제곱 4, 9, 36 막 급해져요 마음이. 지금 다 쉬워요 선생님. 쉬워갖고 빨리빨리 선생님 풀어줘서 넘어가면 좋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26A 요게 얼마야? 24 넘어가면 2A. 자, 오른쪽 25 그러면 49, 81 마이너스 32 A는 마이너스 16. 왠지 틀린 것 같아. 몰라. 넘어가. 할 수 있죠? 자, 4번, 5번, 6번 구경해 보세요. 또 뭐가 다른가? 4번 똑같죠? 네. 머릿속으로 계획 세워지냐 이거야 지금. X축 위에 점 어떻게 한다고? X축 위에 점 뭐라고? A, 0. Y축 위에 점 0, B. 자, 거음 A, P, Q 구해서 이제 선분 PQ 길이를 구해라. 하나 더 하는 거야. 자, 5번은 방금 전 3번이랑 똑같죠? 6번은 어때요? 전보죠? 중요표시. 잘 나와. 잘 나와. 외심. 앞으로 외심이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외심이. 외심이 뭡니까? 저 외심 알아요? 알긴 알아. 들어는 봤어. 설명할 줄 알아야지. 외심이 뭐예요? 저 알아요, 손. 외심. 이건 뭐, 근데 안녕. 외심이 뭐예요? 외심이 뭐예요? 나도 알지나. 외심이 뭐예요? 아는 걸 얘기해봐. 삼각형이 있어. 그치? 삼각형이 필요해. 근데 거기에 중심. 삼각형의 중심? 알아요. 뭔데? 그니까요. 자, 한 꼭지점에서 응. 이렇게 선을 3개를 그어서 한 꼭지점에서 선을 3개 그어? 다음! 알았어요. 아니야, 기다려. 뒤에 넘어갔어. 손 긋는 거 맞는데? 아니, 외심이 뭐냐 그랬지. 어떻게 찾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외심이 뭐냐 그랬잖아. 외심을 작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삼각형 꼭지점 3개. 3개. 아니, 나 아는데.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좀 오! 좀 똑똑해. 오! 너무 고급스러운 답이 나왔는데. 자, 외심이란 외심을 찾아내는 작도법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 세 변의 선 긋는 거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을 3개를 꼭지점에서 근다 그랬잖아.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에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교점이 나와. 그럼 얘가 누굴까야? 그러면 지금 봐봐. 외심. 지금 얘가 지금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막 그렸는데. 이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이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원했던 질문은 뭐냐면 외심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중심이야. 들은 건 알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뱉을 수 있어야 돼. 응? 자꾸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제대로 내 머리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대답해 보라고 시킨 거야. 집에서도 그래. 꼬맹이들 수학하다가 그게 뭐예요, 아빠? 그러면 그게 뭔데? 얘기해봐. 뭐 화내. 내가 물어봤잖아요. 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항상. 이것도 구할 거야 나중에 원을.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고 지금 아주 중요한 성질이 뭐다? 그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 외심입니다라고 하는 이 외심의 좌표를 점 P라 하자. 그럼 X축이도 아니고 Y축이도 아니고 직선이도 아니고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 A,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그러면 자, A, B 썼어. 식 몇 개 필요해?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A, 0이면 식 하나인데 0, B면 식이 하나인데 A, B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대요. 그 식 두 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럼 P에서 A까지와 P에서 B까지와 P에서 C까지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 얘하고 식 하나, 얘하고 식 하나, 얘하고 식 하나 세 개의 식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 선분 나왔으니까 제곱을 쓸 겁니다. 자, 이제 써보자. PA의 제곱 뭐예요? PA의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은 PB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PC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자, 됐죠? 자, 그래서 쫙 전개해서 셋 중에 그나마 제일 편한 거 가지고 식 두 개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오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문제풀이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돼? 이 뒤에 어떻게 풀지 저 몰라요, 손. 이 뒤에 어떻게 풀지 다 알아? 다 알아? 안 해도 돼? 안 한다. 외심 뭐라고 외심? 외접의 중심. 그럼 어떻게 푼다고? 성질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걸 기억해야 이 식이 나오지. PA는 PB는 PC. PA는 PB는 PC.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4번. 자,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걸 많이 시키냐? 요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모양이 뭐니? 넓이가 몇이니? 이 두 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야. 세 점으로.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런 수학에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질문을 받으면 뭘 고민해야 되냐? 어떤 삼각형입니까의 대답으로 딱 떠오르는 삼각형은 뭐가 있니? 무슨 삼각형일까요? 떠오르는 거 있잖아. 무슨 삼각형. 이름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게 대표적인 이름이야.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말고. 삼각형 이름 중에. 다 배운 거야. 네. 뭐 있어? 둔각삼각형. 그래, 이런 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말한 애들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일지, 직각삼각형일지, 이등변 삼각형일지, 둔각삼각형일지 그건 뭘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하니? 이게 포인트야. 뭘로 판단해? 무슨 삼각형인지. 제가 하는 거예요? 나 가인했어. 뭘로 판단해? 이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대답하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변. 제일 긴. 변의 길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로. 변의 길이. 길이를 알아봤더니 셋이 같아요. 두 개가 같아요. 제곱 했더니 합이 같아요. 제곱보다 하나가 커요. 변의 길이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어떤 삼각형이니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확인해야 된다.
이걸 연결해. 연결할 수 있니? 자, 세 변의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 구할 수 있다. 배웠잖아 이제.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거야. 루트 X차 제곱 77에 49 Y차 제곱 4, 46 루트 65 BC의 길이 X차 제곱 88에 64 Y차 제곱 4, 46 루트 80 자, CA의 길이 자 X차 제곱 1 Y차 제곱 88에 64 루트 65 자, 판단하세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A, B랑 CA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끝나는 거야. 자, 도형에서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 거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얘들아 세 점 ABC가 있는데 AB 길이가 얼마인지 BC 길이가 얼마인지 CA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나는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할 수 있구나. 중간 생략된 친절하지 않은 저 문제가 중간 생략된 이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채워놔야 되는 거라고. 이 아이디어만 채워놓으면 아주 쉬운 문제죠. 세변 길이 못 구하면 지금 우리 수업 헛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쉬운 문제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아이디어를 잘 체크해놔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은 이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세 점 나오면 어떤 삼각형인지 질문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은 어떤 거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은 넓이. 제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나올 거야 또 넓이. 그럴 때는 변의 길이 구하면 안 돼. 어디 있어? 응? 있죠 여기. 9번에 있잖아. 중요 표시해야겠지, 그치? 자, 7번에는 어떤 삼각형이니? 어떻게 확인하라고? 효진아, 뭐 확인하면 된다고? 세 변의 길이. 넘어갑니다. 자, 8번은요. 삼각형이 각C가 90도래요. 각C가. 난 각C 있는데. 브로? 이렇게 썰렁해졌냐? 분위기가 나 각시 있으면 썰렁해지는 거야. 각시가 90도면 어떻게 하래? 각시가 90도면 직각삼각형인데 그럼 누가 빗변이니? 빗변이 누구야? AB야 BC야 CA야? AB야. C가 없는 애가 빗변이야? 안 그래도 보겠어? 안 그래도? 자, 그러면 각시가 90도니까 빗변 제곱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에요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 하나 더 여기다가 중요 표시하고 하나 더 요걸 더 체크해. 플러스 문제. 삼각형 ABC가 C가 90도래. C가 90도래. 자, 외심 어디 있을까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거가 뼈입니다. 오! 묻지도 않았는데. 저 아는데. 그랬어? 네. 뭔데? 그 AC. AC? AC 아니거든? AB죠.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의 위치가 특별한 데 있죠. 그걸 묻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어디 있어?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빗변의 중점. 그러면 C랑 상관없이 A하고 B의 중점에 외심이 있는 거야. 요것도 나올 거야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어디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아직 중점을 안 배웠잖아. 고교 과정에서 안 배웠잖아. 근데 너네 중학교 때 배웠거든?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게? 단지 까먹었을 뿐이지. 배우긴 배웠는데. 합해서 2로 나눠. 그러면 그게 중점이야.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배웠다고 선생님이 착각하나? 안 배웠어?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어? 근데 중점을 쓰긴 썼지? 나올 거야 다시. 자, 9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우리 교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특강으로 하나 더 실었어요.
신발끈, 일명 신발끈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지금 소개하는 우선순위대로 익혀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좌표에 표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자, A점의 좌표가 0,1에 있대, 여기. B점의 좌표가 1,-2에 있대. C점의 좌표가 3,2에 있대. 자, 그러면 이 A, B, C를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합니다. 이 직사각형, 전체 파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직각 삼각형 3개를 빼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게 이걸 건데, 좌표 3개 가지고 넓이 3개 빼라. 되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넓이가 여러 번 나올 거야. 그때마다 1순위로 서면 이걸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가로 길이는 0에서 3까지. 자, 여기가 3. 자, 세로 길이는 2에서 -2까지 4. 자, 그러면 12 빼기 1번 넓이 1, 3 나누기 2. 2번 넓이 1, 3. 이거 3이냐? 3. 3번 넓이 2, 4. 자, 되겠죠? 두 번째 공식을 보세요. 두 번째가 빠르긴 두 번째 게 제일 빨라, 사실은. 근데 많이들 못 외워 쓰더라고. 자, 한 점 좌표 x1, y1, 또 다른 좌표 x2, y2.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의 삼각형 넓이는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듭니다. 넓이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세 좌표 중에 아무거나 먼저 써. 제일 간단한 좌표, 특히 0이 포함된 좌표. 그러면 x1, y1, 그 다음 x2, y2, x3, y3 한 다음에 처음에 쓴 좌표를 한 번만 더 써요. 처음에 쓴 것만 하나만 더 써서, 자, 이 계산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넓이니까 무조건 절대값 쓰시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곱한 값을 다 더해. 그런 다음 반대편 대각선으로 곱한 값을 다 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일명 신발끈 공식이야. 신발끈처럼 보이죠? 이렇게 안 매? 신발끈? 중학교 때 막 일자로도 막 묶고 다니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묶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막 그물 모양 묶는 것도 있었어. 그거 뭐야? 캔버스화. 요즘 캔버스화라고 부르지? 예전에는 그 비비화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식을 쓰면 x1, y2, x2, y3, x3, y1 빼기 x2, y1, x3, y2, x1, y3. 자, 이렇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외우세요. 그러면 좌표를 갖다 써볼 거야. 자, 세 좌표 중에 누가 제일 편하냐? 0이 포함되어 있는 이 좌표가 편해. 얘가 0,1, 1, -2, 3,2, 0,1.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의 절대값 0, 2, 3 빼기 1, 1, -6, 0. 돼요? 그래서 5 더하기 5, 2분의 10. 넓이가 5다. 이렇게 편하게 구해지는 게 신발끈 공식이야. 우리 정규 교육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공식이야. 그 말은 서술형이면 쓰면 안 돼. 그런데 감정이요? 그렇지,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또 나올 거야. 되게 어렵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 시험용.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떠들 건데, 어쨌든 객관식에서 나오면 제일 편한 방식으로 구해야겠죠.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의 해설을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떠든 두 가지 방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구했을까요? 9번은. 그럼 어떻게 또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모든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딱 나왔을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쉽다, 이렇게 구하는 게 쉽다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무기야. 그거 있잖아, 가끔 하나 빼기 하는데 2개 내는 애 있잖아. 똑같은 거 2개 내는 애. 내 무기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만 내갖고 지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무기가 많이 있어야 돼,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넓이를 구하세요에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는 변의 길이와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세 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직각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라고 시켜. 우리에게 넓이를 식으로 구하라고 하는 애는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제일 귀찮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네, 말하다 보니까 제일 귀찮은 거 있어. 아무것도 아닌 예각 삼각형 나올 때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하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세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 앞에 1번, 2번이 기억이 안 나. 좌표평면에 그리기도 못해. 신발끈도 까먹었어. 손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무조건 세 변을 일단 구해야 돼요. 자, A, B 1 더하기 9. 다음 BC 4 더하기 8. 아니다, 16 20 CA. 이거 있잖아. 루트 20 나왔다고 나 이거 2루트 아는데 이런 거 하지 마. 필요할 때 하는 거야. 필요할 때. 2루트의 계산이 필요할 때. 왜냐? 이렇게 나야 더 잘 보여. 아까 루트 65, 루트 80, 루트 65처럼 그냥 놔두는 게 더 잘 보여. 자, CA. 자, CA 9 더하기 1.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등변이면서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 직각삼각형 준 겁니다. 직각삼각형. 그죠? 그러면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얘가 빗변. 2분의 1, 루트 10, 루트 10. 그래서 5가 나오는 거야. 이 방법부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아주 생뚱맞게 이상한 삼각형은 넓이를 묻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구하려면 아까 중1 때 배운 직사각형에서 빼기. 그게 제일 쉬운데 고1한테 그걸 내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그걸 구하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직각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을 주는데 넓이를 구하는 우선순위는 아까 말한 대로 기억을 하셔라. 자, 5번을 보시면요. 자, 두 점 AB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또 나왔죠? 뭐가 또 나왔냐? 최소인 상황이 또 나왔죠? 이런 거 중요하다 했죠? 자, 그럼 머릿속에 또 떠올려야 돼. 오늘 배운 걸 종합해봐. 문자를 몇 개 내가 쓸 수 있지? 그걸로 식을 만들면 어떤 식이 나오지? 이게 중요한 접근이야. 그런데 그냥 앞에까지는 선분만 나오다가 지금 뭐가 나왔지? 제곱이 나왔지. 제곱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루트가 있다 없다? 루트가 없어지지. 루트가 없어진 식이 나왔어? 그럼 얘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뭔가의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지. 2차식의 최소값이구나. 문제는 그냥 이거야. 자, 그러면 Y축의 점 P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Y축의 점 P. 점 P 어떻게 시작해? 0,B에서 시작해. 그러면 PA제곱, PB제곱, B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끝난 거야. 예상됩니까? 지금 말하는 걸로. 자, 그러면 AP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BP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때 P는 어디니?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그때의 B를 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때의 B값과 좌표를 구하래요. 16, 36, 52, 53. 자, 2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53. 자, 그러면 2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그러면 B가 얼마일 때? 3일 때. B가 3일 때 최소값 35. 되겠습니까? 뭐 했는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바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답률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딴 거 없잖아. 지금 한 게. 그냥 P좌표 가지고 PA제곱, PB제곱 식을 썼구나. 문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 가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어려워요 하는 거는 2차 함수식이 아직 어려워요. 그런 사람만 놓치겠지. 2차 함수가 쉬워요. 그럼 이게 껌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중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식이 된다. 자, 1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11번도 이제 y는 x 위의 점 P만 달라졌어요. 자, y는 x 위의 점은 뭐라고 두면 되겠니? 하율아? 오케이. 점 P를 a,a라고 놓고 쓰면 문자 하나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지. 자, 12번. 세 점과 직선 위의 점 P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 직선 누구 위의 점 P를 뭐라고 쓰면 좋겠니, 효준아?
A,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식. 귀찮지만 그대로 따라가면 끝나는 게임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6번이 이게 이제 어마어마 중요한 그림입니다. 6번까지인가? 7번도 있니?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제목 따라줘야 돼, 제목. 중선정리. 중선정리. 쓰고 있니? 다 쓰고 있니? 써라. (10분만) 기다려. 10분만. 파푸스의 정리. 둘이 같은 이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어느 말로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정리. 수학에서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누군가가 고안해낸 공식 비슷한 게 정리예요. 수학에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외워야 돼. 중선 정리가 뭐니? 그거 쓰면 되지 라고 떠들 거란 말이야. 중선 정리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데, 자, 중선 정리가 다음과 같은 중선이 뭐냐? 중선이 뭐야? 중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요 녀석이 중선이에요. 중선. 그럼 중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둘이 넓이가 같아. 응?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선이야. 중선이. 알겠어? 자, 그러면 공식을 보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에요. 써 있는 거야. 그대로 외워야 돼. 그대로. 다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과 같다. 응? 자, 증명하세요. 증명은 여러분들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 좌표 M을 중점에 오게 좌표 평면을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요 C점 좌표를 X축에 있으니까 C, 0. 자, 그러면 CM과 BM이 같으니까 B점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되겠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알아 몰라? 몰라. A, B 이렇게 스타트. 좌표를 놓는 게 얜 지분이 아주 높아. 끝이야. 좌표를 놓으면. 그 다음 뭐해? 그냥 그대로 저기다 대입하면 끝나. AB의 제곱. 자, 선분.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은, 자, 우변 2배의 AM제곱. 원점에서 A까지. AM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M제곱. BM 길이는 C야. BM의 제곱, C제곱. 이게 성립하냐?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거는 이제 좌표만 넣으면 끝나고, 이거 정리하면 우변이랑 그냥 똑같이 나와요. 식이. A제곱, EAC, C제곱, B제곱, A제곱, EAC, C제곱, B제곱. 자, 플러스 마이너스 EAC 사라지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좌변 우변이 같다. 자, 우리는 이 파푸스의 정리를 외워서 써야 된다. 중선 정리. 실전에서 중요한 건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출제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평행사변형.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 7일 때, 이때 B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BD의 길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특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합니다. 2등분. 그러면 ABD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AO가 중선이 되는 거야. 중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배의 제곱 더하기 제곱 해서 BO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연상돼? 그럼 BO 길이의 2배가 BD의 길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에서 아주 잘 등장을 합니다. 파푸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봤네.
자.